흔히 NAV라고 해서 나부 이렇게 기준 가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상품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AUM이 50억 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해라.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해외 ETF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헤이스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ETF 쪽집게 강사 안쌤 모셨습니다. 네, 안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네. ETF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시간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초 용어 정리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ETF를 보시면서 이래저래 막 용어들이 많은데 이걸 뭐 굳이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지 않으니까 전해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사실 거의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은 헤이스쿨에서 꼭 한번 따지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순자산 가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 네. 웬만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영어로는 Net Asset Value고요. 흔히 NAV라고 해서 나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ETF 자산 총액, 그러니까 ETF에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운용상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그거를 좌수로 나누는 거예요.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ETF는 한 좌, 두 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준 가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표와 비교를 해서 내가 투자를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이 ETF라는 상품이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다. 용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질문 있어요. 나부가 그 ETF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부를. 전일 기준 또는 아니면 확정된 나부를 통해서 기준 가격을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장중에는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큰 ETF, 그러니까 나부가 근데 많이 움직이는 상품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시가총액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시가총액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치.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치하고 기준가격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생겼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뭐냐면 운용자산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UM,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럼 AUM하고 시가총액은 같은 거예요?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지금 AUM하고 네. 시가총액하고 순자산 가치하고 세 개가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AUM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서 시간에 ETF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ETF라고. ETF면 진짜 신이 되는 상품이야.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운용자산 규모를 가지고 ETF의 품질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운용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건 환금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장 폐지를 증권거래소에서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요.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산운용사가 야 접어 하면 접어요. 그래요? 이제 그만 팔래 이렇게. 그냥 야 접어 그럼 접어요. 그래서 운용자산 규모는 가급적이면 큰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UM이 50억 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해라. 거래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0억 이상이 되는 운용자산 규모를 보유한 ETF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괴리율하고 추적오차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말부터 괴히하죠. 괴리율이라고 하면 순자산 가치하고 시장 가격의 차이예요. 나부가 이 펀드의 실제 가격인데 네. 그게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는 운용자산 규모를 비용 일부 빼고 해서 좌수로 나눈 건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사이즈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냐. 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좋다 나쁘다.
나쁘지 않을까요? 나쁘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괴리율이 커지는 거죠. 괴리율이 커지면 시장이 또는 기준 가격이 서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네. 그러면은 실제 가격이 있는데 왜 시장 가격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급과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 그렇죠. QQQ를 예를 들까요? 어저께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QQQ도 가격이 올라가죠. ETF를 가지고 얘기할 때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이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가격 올라가니까 나 이거 사야지?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시장 가격은 올라가는데 기준 가격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게 괴리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수렴을 해요. 가까워지게. 이게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자연히 시장 가격하고 기준 가격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시장 규모, 운영자산 규모가 작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괴리가 커지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나 이거 팔고 싶은데 안 팔려. 아니면 사고 싶은데 못 사. 이런 문제가 생겨요. 괴리율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MTS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오차인데 추적 오차. 야, 오차도 어려운데. 뭘 따라가요. 추적한다는 거죠? 뭘 또 추적한대요. ETF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잖아요. 그러면 ETF가 표현이 그렇지만 훌륭한 ETF야. 정말 좋은 ETF야라고 하고 싶다면 뭘 잘 따라가야 된다? 지수? 지수를 잘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파이라고 하면 S&P 500 지수가 오늘 1% 오르면 스파이도 1% 올라요. 그래서 좋은 ETF라고 해요. 우리가 따라가는 추정하는 지수가 기초지수인데 기초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ETF도 가격도 당연히 그 기초지수에 따라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가 조금씩 나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차이도 추적 오차도 커지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괴리율은 나부와 시장 가격의 차이고 추적 오차는 지수와 나부의 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나부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귀찮은데요. ETF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펀드 보수. 보수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연간 보수를 얘기하고요. 보통 지금 스파이 같은 경우 0.09% 연간 수익률을 떼가는데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 ETF라든지 아니면 ESG, 뭐 전기차 이런 ETF들은 그런 보수가 엄청 높아요. 운용 보수가 ETF에는 부여가 되고 연간 기준으로 가져간다. 그걸 다 ETF 가격 안에 녹여놔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딱 떼가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계산해서 거기서 떼요. 그리고 PDF. PDF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아크로벳 리더를 생각하시는데 구성 종목을 확인하는 구성 종목이죠. 영어로는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실제로 증권사 MTS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보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웅분 S 글로벌에 접속을 해가지고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 여기 들어가시면 처음에 종목명이 있고 가격이 있어요. 2월 9일이죠. 9일 기준으로 457.54달러로 전일 대비 1.46% 상승했습니다. 개요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자산이 나옵니다. 4,101억 달러. 지금 실제로 이게 AU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아래로 보시면 나부가 있어요. 현재 나부가 450.88달러. 자, 그러면 나부하고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달라요. 거의 한 7달러 정도 7달러 정도의 차이가 네. 나죠. 네네. 그럼 이게 뭐냐? 그게 괴리율인가요? 그렇습니다. 순자산 가치하고 시장 가격 간의 차이. 이게 바로 나부 대비라고 옆에 써 있죠? 네. 이게 바로 괴리율이에요. 0.84%라는 거죠? 그렇죠. 0.84%라고 해서 생각보다 크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다 할 수 있고요. 현재 여기에 또 보시면
추적 오차가 나와 있어요. 현재 1.16. 그리고 자산 밑에 보시면 보수라고 있잖아요. 현재 스파이의 연 보수는 0.09% 보수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또 배당 수익률이 나와 있죠. 배당 수익률도 연 기준으로 1.27%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당 주기, 우측을 보시면 배당 주기는 현재 스파이는 배당을 분기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현황이 표기가 돼요. 여기 보시면 현재 스파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507개 종목인데 여기서 주식이 506개예요. 그리고 한 개는 현금으로 보시면 돼요. 현금도 이제 종목으로 여기서는 카운트를 하고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506개인데 야, S&P 500인데 왜 506개라고 하시면 그러게요. 실제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506개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 A주가 있고 C주가 있죠. 현재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28.57%.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애플입니다. 현재 7%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 아마존닷컴이 3.6%, 알파벳 클래스 A가 2.2%, 클래스 C가 2%. 팁 하나 더 드리면 해당 ETF, 관심 있는 ETF를 보시다가 탑 10 종목을 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파이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로 EWY입니다.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고요. 이 ETF는 현재 주가가 74.5달러, 현재 자산이 42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운용 보수는 연 0.57%. 좀 비싸네요. 비싸죠. 이유는 경쟁자가 없어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2.32%로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현재 나부가 72.72달러. 오, 이것도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순자산 가치가 72.72달러고 현재 주가는 74.5달러니까 그래도 괴리율은 0.4975%라서 스파이보다는 작죠. 근데 추적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요. MSCI에서 제공하는 한국 지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다르게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잠깐 살펴보면 네. 가장 많은 주식은 역시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와, 비중이 전체 25%. 비중의 24.37%.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엔솔이 아직 안 들어갔나요? 여기는? 엔솔이 아직은 편입이 안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수에 만약에 편입이 되면 LG에너지솔루션도 조만간 편입이 될 걸로 보이고요. 스파이에 비해서는 추적 오차가 좀 크긴 하지만 괴리율은 오히려 좀 작아서 뭐 투자하시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흥국에 분류가 되잖아요. 신흥국에 투자하시기에는 대한민국 시장도 나쁘지 않다. 국내 주식은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 어떻게 될지 정말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그때 일종의 대안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WY와 같은 ETF에 투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해외 자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해외 자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거라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